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올해는 이 성장주의 반등세가 확실히 완연하면서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월도 어느새 반 정도 지나갔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작년과는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를 보면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섹터가 하락했던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좀 두드러졌던 혹은 이제 군집 현상이 나타났던 그 한 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매크로 투자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또 공포감이 좀 지배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좀 종목별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지난 한 1개월 동안 엔비디아는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었었고 또 인텔의 경우는 2% 가까이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좀 구분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엑슨모빌은 뭐 3%, 뭐 쉐보론은 7%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사실 이제 작년처럼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승자와 패자가 좀 갈리는 이제 그런 종목별 장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별 종목별 장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의 뭐 매크로 위협보다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올해 시장은 이제 한 방향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몇 차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점점 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PPI,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음. 있는데요. 시장과 연준이 지금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연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이제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7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은 지나고 지금 분명히 이제 하락한다라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하락폭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 모하메드 엘 에리안 알리안츠 고문 같은 경우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제 위험이 한 75%에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에서 4%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쩌면 생각보다 좀 늦어지거나 혹은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제로 금리를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뭐 다시 지금 상승하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달 이제 CPI 발표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저희 이제 인공지능 그 시장 위험 판단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위험도를 조금 올려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작년과 같이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리스크는 크게 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챗 GPT에 이어서 구글에서 뭐 바드도 내놨고 지금 AI 전성 시대가 아닌가 이 인공지능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AI 골드러시라는 표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과연 승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네, 그 챗GPT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하나만 좀 꼽자면 지금까지 인공지능과는 좀 다르게 양방향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형태다.
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인공지능들은 있는지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효용이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 뭐 국내든 해외든 할 것 없이 AI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AI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은 인공지능 그냥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어떻게 써봐야겠다라고 이제 실제 활용도를 고민하는 점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신생 기업보다는 이미 솔루션을 갖춘 중견 AI 기업 혹은 규모가 있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사실 레이스의 초반이어서 어느 기업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골드러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처럼 이제 금광을 이제 캐러 갔을 때 누가 금을 더 많이 캘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금광 옆에서 삽이나 곡괭이를 파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예전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코인 열풍도 좀 줄어들면서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AI 열풍이 그 수요를 만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을 하면서 개당 2억 원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AI 모델 학습에 특화된 그런 GPU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좀 AI 광풍의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도 인공지능 ETF를 미국에 상장하고 있죠. 요즘 네. 성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뭐 대형주 ETF인 QRFT 같은 경우는 과거 3년 성과를 봤을 때는 경쟁 펀드들 가운데 상위 2.9%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13% 가까이 이기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97%의 사람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ETF들 중에서 테슬라 족집게라고 불렸던 에이몬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그 뭐 제일 유명한 쇼핑몰인 월마트 그리고 할인 의류의 대표 주자인 TJC 그리고 TJX 그리고 뭐 하이엔드 애슬레저라고 많이 부르는데 룰루레몬 같은 소비자 종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부킹닷컴 같은 종목이 지금 높은 비중을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로 막았던 빗장을 풀면서 여행 리오프닝 테마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랩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